첫 번째 순서로 오늘 재판의 소송 당사자이신 윤선희 어머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송 당사자인 윤선희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 부끄럽지만 저는 발달 지원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제가 제 아이를 키우며 느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정부도 사회도 사람들도 관심이 없는지 너무도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제 아이를 그저 평범한 또래들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두고 후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놓쳐서 아이가 발달장애가 되지 않도록 키워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그저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믿고 그 처방에 따랐을 뿐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처방 없이는 치료실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아이와 저는 현대해상의 주장이 정말 황당하고 황망할 뿐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현대해상에서 어린이 보험 판매율 1위라는 광고를 볼 때마다 저와 저의 가족들은 가슴이 미어지고 무너지는 심정을 느낍니다. 부디 저희 아이와 또 저희 아이와 똑같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판사님의 선한 판결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고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다음은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발달지원특별위원회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발달지원특별위원회는 현대해상이 일방적으로 놀이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아동들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지급 재개를 요구한다. 부모들이 발달지원 아동의 치료를 위해 쏟은 노력과 정성이 마르기도 전에 현대해상은 보험금을 납부한 부모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놀이치료 보험 청구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는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행위이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은 특정 요양기관에 민간치료사가 근무하거나 발달치료 과정에 민간치료사가 관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진 발달치료 전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발달지원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현대해상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대해상은 대학병원에서 시행되는 놀이치료와 동등한 기준으로 병원 및 의원에서 제공되는 놀이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라. 둘째, 현대해상은 부모들에게 치료사 자격 번호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보험사가 직접 치료사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자격 번호를 요청하라. 셋째, 현대해상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지정하여 강제로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불법 의료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만약 이 요구사항이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발달지원특별위원회는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다. 발달지원 아동 치료비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에 대한 선언문. 우리는 현대해상의 발달지원 아동 치료비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와 이에 따른 법적, 사회적 문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선언한다. 하나, 발달지원 아동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18일 현대해상은 일방적으로 발달지원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였다. 이는 동일한 전문의의 처방과 지도하에 이루어진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모순적인 조치로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현대해상은 즉각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재개해야 한다. 하나, 금융감독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7월 26일 250명의 약용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보험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감시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하나,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년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발달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및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도 이행되지 않았다. 우리는 정부가 발달 지원 아동과 그 가족들이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한다. 하나, 현대해상의 신의성실 원칙 준수를 촉구한다. 현대해상 이석현 대표는 이성재 전 대표가 2023년 10월 17일 강원식 의원과의 좌담회에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23년 11월 29일 이를 철회하였다. 이는 소비자 기만 행위이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현대해상은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하나, 법적 대응 강화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다. 현대해상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 16명을 동원하여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양육자들에게 4,500만 원 규모의 맞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다. 현대해상은 이러한 부당한 법적 압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하나, 사회적 연대와 지속적인 공론화를 선언한다. 우리는 오늘 3월 26일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발달지원 특별위원회가 개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해상의 부당한 조치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발달지원 아동들이 정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대해상의 보험금 부지급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여 금융당국과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모든 발달지원 아동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2025년 3월 26일 발달지원 아동 부모 및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일동. 구호 외칠 테니까 3번씩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발달지원 아동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둘, 금융감독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요구한다. 셋,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넷, 현대해상의 신의성실 원칙 준수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다섯, 법적 대응 강화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여섯, 사회적 연대와 지속적인 공론화를 선언한다. 선언한다. 누리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필수다. 현대해상 보험금 부지급 철회하라. 철회하라. 저희가 발표할 거는 여기까지 마무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자님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 얘기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송은 23년 5월 현대해상이 놀이치료는 민간 자격증이란 이유로 일방적인 알림톡을 보내면서 현대해상에 보험을 가입한 모든 부모들은 놀이치료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해상만의 독단적인 기준으로 가입자인 부모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2024년 1월 처음 놀이치료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현대해상에서는 동일하게 민간치료사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놀이치료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저에게는 그 외에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1년에 얼마를 주었는지를 기사를 통해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며 소송을 계속 이어갈 수 없게끔 언론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소송 당사자로 서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놀이치료는 필수적인 치료입니다. 이 치료를 통해서 저희 어이가 얼마나 눈부시게 성장했는지 발달했는지 누구보다 가까운 부모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소송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해상은 계속해서 저 개인 한 명, 그냥 나이 많은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이 소송에 김앤장 변호사를 16명이나 붙여가며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저를 압박해 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포기하면 저희 아이의 미래는요? 그리고 저희 아이와 같은 처지의 다른 아이들의 미래는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디 법원에서 앞으로 자라갈 우리 아이와 같은 친구들의 미래를 생각해 주셔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현대해상의 행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자님들 질의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학병원과 상급병원에서 치료받는 거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네, 똑같습니다. 놀이치료나 그 관련 민간 자격 치료에 대해서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 한 건 현재까지도 현대해상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들은 일반 의원에서 한 것들도 다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대해상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학병원과 일반 의원급을 요일별로 오가면서 근무하시는 치료사 선생님들이 계신 병원도 있는데요. 같은 치료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은 건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의원에서는 치료비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대학병원 예약 자체가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의사선생님한테. 그래서 지금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병원으로 가면 되지 왜 그렇게. 일단 대학병원은 예약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좀 저희가 많이 TV에서 보셨다 하는 유명하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교수님들. 그런 분들은 이미 예약이 꽉 차서 한 5년까지 예약이 안 되고요. 예약을 해서 진료를 받다 해도 초진을 하고 검사를 하는 데까지 2년, 1년 이런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대기를 해서 치료를 들어갈 때까지도 자리가 안 나요. 왜냐하면 대학병원 치료실도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실 아이가 이미 3살쯤 처음 진료를, 운이 좋아서 3살에 대학병원 진료를 처음 받다 하더라도 검사하는 데까지 최소한 1년은 걸릴 거고, 그 검사를 가시고 다시 진료를 보고 또 대기를 하고 2, 3년의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사실 지금 시기가, 지금 이 어린 나이가 뇌 가소성 때문에 가장 눈부시게 빨리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2년, 3년을 허송세월할 수 없어요. 저희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을 진료를 예약을 하지만 사실 그건 저희가 치료를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든 소아과든 정신과든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대기가 길어요. 저희도 가고 싶죠. 유명한 선생님 안 만나고 싶겠어요. 아이가 아프다는데 유명한 병원 안 가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부는 늘 얘기하잖아요. 1차
이제 1차 의료진에서 의료병원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라. 거기도 다 전문의들이다. 충분히 의학적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다. 근데 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진료받으시는 선생님들 다 전문의 선생님이시거든요. 소아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다 전문의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니까 안 되고 대학병원이면 된다? 이거는 부당하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그 소송이 사실 저희가 발견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액 재판이다 보니까 현대상에서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소액 재판이 불리하니까 일반 재판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맞소송을 전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송에 따라서 아마 그 소송이 결과가 같이 변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사실 그것도 저희가 청구한 비용은 300만 원인데 부존재 소송이 4,500만 원인 것도 사실 저희는 너무 숫자에서 이미 압박감이 어머님이 느끼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조차도 저희는 참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지금 현황은 치료를 계속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 거죠, 사비로. 네, 그렇죠. 사실 중단되면, 그러니까 실비 보험금이 중단되면 치료를 완전히 종결하시는 어머님은 없어요. 근데 사비를 부담하더라도 줄여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가정에서 그 부담하실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만약에 5번을 받았다면 2번으로 줄이거나 3번으로 줄이거나 정말 최소한의 치료만을 남기면서 치료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두 번, 세 번 치료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말이 느려서 발견되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발달을 하려면 뒤집고, 되짚고, 배밀이를 하고, 기고, 붙잡고, 서고, 걷고 이걸 다 해야 그 다음에 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발달을 뛰어넘고 안 하는 건 없어요. 안 하고는 안 돼요. 근데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는 건 말이 늦었다는 건 말만 늦은 경우가 아니라 말이 늦은 아이들 대부분 대근육이나 말한 것처럼 단계가 있기 때문에 대근육, 소근육이 늦은 경우도 많고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 늦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안 되면서 오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도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아이들이 처음에 발달지어 진단을 받으면 처방을 받을 때 언어 주 2회, 감각통합치료 주 2회, 인지치료 주 2회 대부분 한 치료에 대해서 주 2회 정도의 처방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받는 이유는 주 1회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담당 주치의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어머님이 돈과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주 5회 했어요. 언어치료 주 5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아이가 빨리 큰다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비용상. 그러니까 처방을 받아도 사실 그 처방을 다 하진 못하고 어머님들이 그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뭐예요?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선생님이 그러면 우선순위가 이렇게니까 이렇게라도 하세요 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 2회 가지고는 아이가 성장하기엔 너무 부족한 거죠. 사실 그 치료의 항목마다 주 2회가 최소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질문 더 없으십니까? 자, 오늘 소송은 동관에서 3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질문 없으시면 저희 기자회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어주신 저희에게 관심 가져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